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통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3단원. 오늘 3단원 중에서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모두 다 준비되었죠? 교과서는 74페이지를 펴고요. 학습지는 4페이지를 펴둡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 비행기, 또 버스, 또 KTX, 선박, 대형 선박,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통신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우편, 또 전화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통신수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 통신의 발달에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자,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자, 3가지 색깔의 볼펜을 준비합니다. 그쵸?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자, 검정색은 무슨 의미를 했나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란 색깔은요? 맞아요. 파란색만 읽으면은 그 주제의 흐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럼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첫 번째로는요.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왜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을까요? 우선은 전국이 여러 가지 도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으로 가기까지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접근성은 높아지겠죠. 자,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 이동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감소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지하철 노선도나 경기도 지하철 노선도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전국이 교통수단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았을 때 이 그림이 보니까 마치 넓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광역 교통망이라고 부릅니다. 광역 교통망이 발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은 무슨 광자일까요? 빛광 아니지요? 그렇죠.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니까 넓은 하나의 교통 그물망이 형성이 되었다. 자, 발달이 되니까 우리가 이동 가능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이 형성하게 됩니다. 대도시권이 무슨 말일까요? 대도시권이라는 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인근의 지역까지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원거리 통근과 통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은 무슨 뜻일까요? 멀다 원.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 거리에서도 통학과 통근이 가능해졌지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이 경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 자, 여러분,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량의 화물을 더 빠르게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죠. 또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경제활동이 활성화. 경제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전자 상거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더더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겠지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과 교역을 하면서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도 교류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문화 교류가 확대.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문화 체험의 기회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전 세계가 보편적인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의 범위까지 보았으니까 그런 교통수단의 발달이 과연 생태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보냐면은 우리 생활의 변화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이 생태 환경에 긍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해졌나요? 맞아요. 재난 문자도 빠르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산불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헬리콥터겠죠. 따라서 이러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산불을 진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중학생 때 배웠어요. GPS. GPS가 뭐였나요?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쏘아 올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연 동물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이 위치를 확인해 준다. 즉, 멸종 위기 동물을 관리할 수가 있겠다.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철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개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GPS를 심어 놓으면은 이 철새들의 위치나 그다음에 이동 경로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복원하거나 개체 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화. 여러분, 정보화는 뭘까요? 정보화.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가 중요한 생산 요소로 활용되는 시기를 정보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늦게까지 있고요. 또 학교 마치면은 학원 가거나 혹은 야자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좀 보기가 힘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SNS. 자, 여러분, SNS에서 어떤 SNS를 활용하나요?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공간을 우리는 가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의 등장. 무엇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공간이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공간적인 제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자, 두 번째는요. 근무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과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은 일이 가능해요. 자, 뭐를 통해서?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무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유기동물 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런 좀 분노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친구한테 대박 이거 한 봤음 하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댓글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안 되겠다. 동물보호법을 다시 뭐 개정해 주세요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치 참여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가 된다.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요. 여론이 뭐죠? 그렇지. 국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렴이 뭘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서명운동.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전자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전자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정보화에 따라서 경제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자, 여러분 폰으로 인터넷으로 무엇을 주로 합니까? 쇼핑 많이 하시죠? 쇼핑 어떤 거 쇼핑합니까? 옷도 사고요, 먹을 것도 사고요, 문제지도 사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자상으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 활성화 되겠지요. 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우리가 제일 반가운 아저씨, 택배 기사님. 자, 그래서 택배 산업과 그리고 택배 물품을 보관할, 그렇지, 물류창고, 대형 물류 창고업이 성장하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는 비중보다는 전자상으로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은 매장을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매장 관리의 비용은 좀 적게 들겠죠. 적게 들고. 그리고 여러분 참 하는 뭡니까? 핸드폰 하지. 핸드폰 하면 약간 쇼핑도 할 수가 있지요. 즉, 자, 이거는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교통통신의 발달과 그 다음에 정보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교과서는 77쪽입니다. 77쪽. KTX 개통에 따른 변화. 자, 여러분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었지요. 자, KTX 개통에 따른 변화상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또 정지해놓고 한번 찾아볼까요? 긍정적인 변화 몇 가지, 부정적인 변화 몇 가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 찾았지요? 긍정적인 변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 정도 된다. 첫 번째 뭐다?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광주, 전남을 찾는 인구는 종전보다 60% 늘었다. 이게 뭐가 되겠다? 1번 긍정적 변화 1번. 2번은요? 좋았어요. 자, 2번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3번은요? 신입생이 늘었다. 2번, 3번. 자, 또 4번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KTX가 정차하는 광주 송정역 인근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영향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항공버스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 변화 1번. 2번이 뭐겠어요? 그렇지. KTX가 정차하지 않는 광주 주변의 상점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이게 2번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료 1번에서 자, 77쪽에 보면은 자료 1번 있어요. 자료 1번이 뭐냐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KTX 한번 연결해 보겠다. 이런 건데, 자, 지도를 보면은 뭐가 있나요? 자,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 변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얼마나 걸렸다? 5시간 12분이 걸렸으나 개통이 되니까 1시간 7분밖에 안 걸려요. 강릉에서 부산까지는요. 맞아요. 7시간 19분이 걸렸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 1에서 정부가 철도망 확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얘기해보자. 교통로가 확충이 되면은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쪽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각 지역 간의 교통로가 확충되면서 시간 및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및 이동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어. 지역 간의 교류는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자, 각 지역 간의 교통로가 확충되면서 시간 및 이동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2번 볼게요. 자료 1에 철도망 구축 계획이 진행된다면 강릉의 주민 생활과 경제 활동, 즉 어디? 의료, 관광, 교육, 쇼핑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거 자료 2번을 참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보자. 강릉과 서울이 교통로가 확충이 된다. 철도망이 확충이 되면은 서울과 강릉의 교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화 되겠지요.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또 관광객이 늘어나겠죠.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광산업이 어떻게 하겠다? 활성화되겠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디 측면에서 관광의 측면에서 보았다면은 나머지 부정적인 측면은 어디서 의료, 교육, 쇼핑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와 교육, 쇼핑. 자, 여러분들이 강릉에 살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KTX가 개통됐어. 서울 간에. 자, 내가 아파. 몸에 이상이 있는데 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소재의 대학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인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확률이 높겠지요. 교육도 나는 인서울 하고 싶어. 명문대 가고 싶어. 그런데 방학을 맞이해서 그런 학업 욕구가 강한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강원도에 있는 학원보다는 어디 갔겠어요? 강남 이런 데 가겠지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 이런 데 가겠지요. 자, 그래서 의료, 교육, 쇼핑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이동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강릉에 있었던 의료, 교육, 쇼핑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문에서는 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침체가 무슨 뜻일까? 깔아앉는다. 자, 이렇게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빨대 효과. 빨대 효과가 무슨 말이고? 자, 여러분 빨대 뭔지 알죠? 음료수 먹을 때 빨대 꼽아가지고 쭉 빨아먹는 게 빨대잖아요. 자, 이 빨대 효과라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은 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대도시가 주변의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문제점, 특히 빨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